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리버풀의 핵심 수비수 아놀드 등의 발언이 재조명되며 리버풀 이적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데일리 밀업는 토트넘 스타 손흥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듀오인 주드 벨링엄, 오렐리엥, 추아메니 등 리버풀이 최근 수년간 놓친 6명을 살폈다며 리버풀이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손흥민이 핵심이었을 알렸습니다. 최근 레알에 입단한 벨링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추아메니 등을 먼저 소개한 신문은 이어 손흥민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을부터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서 일할 때부터 손흥민을 좋아했다는 일화도 곁들였습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계약을 시도했으나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젠에 합류했다는 밀어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클롭 감독이 KBS와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클롭은 은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환상적이고 한국 축구의 상징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라는 클롭 감독의 찬사도 빼놓지 않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클롭은 약속이나 한 듯 2015년 프리미어리그로 옮겼는데 팀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갔고 클롭은 브랜든 로저스의 뒤를 이어 리버풀을 맡았습니다. 또한 리버풀에서 뛰었던 호세 엘리케가 손흥민 영입을 촉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완벽한 스타일이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영국 매체 HITC는 전 리버풀 스타 엘리케가 손흥민 특징을 말했다.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이상적인 리버풀 공격 스타일이 될 거로 짐작했다고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제 무리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까지 토트넘 핵심이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케인 아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지만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전에서는 케인과 투톱으로 활약했다. 최고 장점인 배후 공간 침투와 스프린트를 유감없이 보였고 동점골까지 넣었다. 콘테 감독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다. 좋은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선수다. 나는 손흥민을 개선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월드클래스에 도달한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엄지를 세웠습니다.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인정했는데요. 조제 무리뉴 감독 시절에 손흥민과 함께했던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 드림팀 5인에 손흥민을 뽑았습니다. 리버풀 수비수 알렉산더 마이너스 트렌트 아놀드도 리버풀이 겨울에 영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 선수를 묻자 케빈 더 브라이너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정말 뛰어나다. 스피드, 결정력, 침착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전과 말했던 것과 동일하다며 구애를 지속했습니다. 발렌시아, 비아레알,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거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리버풀에서 뛰었던 엘리케도 다시 한번 아놀드의 발언에 공감하며 주장했습니다. 엘리케는 개인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아놀드가 손흥민과 더 브라위너가 리버풀에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완벽하게 리버풀에 맞는 선수다. 손흥민은 3톱 어떤 위치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최적의 포지션은 9번 공격수와 윙어다. 아놀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 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센터백을 찾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토트넘 호스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 TYC 스포츠의 가스톤 에돌 기자는 28일 유벤투스가 로메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로메로가 토트넘을 나와 유벤투스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로메로는 2018년 제노아로 오며 유럽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시즌 동안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빠른 발과 적극적인 수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소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준수한 수비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유벤투스가 관심을 드러냈고 전격 영입했습니다. 유벤투스가 건넨 이적료는 3,150만 유로 약 451억 원이었습니다. 곧바로 아탈란타로 임대를 갔습니다. 아탈란타에서 로메로는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어 베스트 수비수로 뽑히면서 명성을 높였고 아르헨티나 대표팀 수비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남미 축구 연맹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도 공헌하면서 명성을 높였습니다. 수비 강화에 나선 토트넘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유벤투스를 떠나 아탈란타로 이적한 로메로는 곧바로 토트넘으로 갔습니다. 임대 계약이었습니다. 이적 초반엔 재활약을 못했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온 후 305측 스토퍼로 활약하면서 수비 한 축을 확실히 책임졌습니다. 세리에어 아르헨티나에서 보여준 절정의 수비 감각을 토트넘에도 이어왔습니다. 토트넘 후반기 반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토트넘 완전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약 71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엔 팀 수비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로메로만 비판을 피할 정도로 센터백 중 유일하게 제 몫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수비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수비만 보면 38경기 63실점인데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6위인 수준입니다. 레스터시티 등과 비슷한 수치인데 다 강등을 당했거나 강등 위기에 있던 팀들입니다. 토트넘의 참담한 수비 수준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시즌 종료 후 토트넘은 수비수 보강에 힘을 싣는 이유입니다. 이에 레버쿠젠의 에드먼드 탑소바, 볼프스부르크의 미키 판 더펜,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요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로메로 이적설이 나온 것입니다. 로메로를 지키지 못하면 새로운 센터백을 데려와도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센터백 영입에 집중하면서도 어떻게든 로메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제 몫을 한 로메로를 다시금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유벤투스인데요. 지난 시즌 회계장부 사건으로 인해 승점 감점에 리그 7위로 마무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지 못한 유벤투스입니다. 뭐가 하나 괜찮아지면 또 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없는 닥트넘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손흥민 선수의 탈트넘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